예정보다 넉 달 늦게 발표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여당과 또 다른 당들은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을 역임했던 최경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는 다른 분이세요? 예,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뭘 많이 알려져서요. 예, 오해들은 많이 적어졌습니다. 네. 예, 그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어제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참 말씀하신 대로 4개월이 지나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겨우 이 정도냐 할 정도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극우 농객 지만원 씨나 또 5.18 진압군 대장을 임명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피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흙탕물 피하려다가 뭘 밟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추천된 분들도 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네. 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당이 좀 그 지만원과 같은 극우 세력들, 또 태극기 부대, 예. 이런 5.18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의 눈치를 너무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감스럽다는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 그리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예.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이렇게 3명입니다. 추천 예. 인사가요. 네네. 이들의 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태호 작전처장 같은 경우는 과연 5.18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지 전문성도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네. 특히 나머지 두 분, 이동욱 기자나 차기환 판사 같은 경우는 그 5.18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미 확증된 사실관계도 좀 부정하는 인물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일정한 5.18의 왜곡 폄훼 행위에 편승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점에서 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과연 이런 자격이 되나, 예. 진상 규명을 하는데 적절한 인물인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5.18 피해자 유가족들 분들도 계십니다. 5월 네. 어머니회 등이라든가요. 네. 이분들 이 진상조사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지만원 씨가 된다, 또 진압군 대장이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서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발표를 보고 네. 결국 이거냐 하면서 좀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네. 특히 한국당 나경원 대표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찾아갔는데, 네. 대표가 끝까지 만나주지 않아서 매우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5.18 단체와 그 당시 가족을 잃은 그 어머니들 경우는 철회해라. 진상 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철회하고 네. 다시 재추천하라는 입장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5.18 진상조사위원이 9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이렇게 9명의 조사위원인데, 네. 어제로 이제 완료는 되지 않습니까? 9명이 다 채워졌는데. 지금 이제 절차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면 이제 국방부 통해서 청와대로 가서 이제 인사 검증에 들어가는데요. 예.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맞는지, 또 그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뭐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임무 수행의 능력, 이거보다는 이제 검증 차원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의 이 9분의 조사위원이 인사가 완료가 되면 이대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재추천해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지?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특별법이나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결격 사유, 자격 규정에 법에 미달한 분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재추천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도 정당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자격구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정당 추천 인사를 청와대 검증과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저는 특별한 게 없으면 이런 구성은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판단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당사자들 5월 단체들이나 그런 가족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철회해달라 재추천하고 이런 문제 이런 의견까지 해서 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은 네네. 임명권자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만약에 조사위가 착수하게 되고 출범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39년 전 일이지만 네. 여러 가지 또 법의 내용들이 규정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인권 유린 행위 또 그 학살 행위 특히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는 게 시민들을 향해서 누가 기총수사를 최초 발표를 명령했느냐. 네. 집단 발표 책임자가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매장 의혹도 있고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하게 된 경위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성폭행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성폭행 이런 문제들도 조사돼야 되고 이런 그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조사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지금 50명으로 조사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조사할 내용에 비해서 인원이 아주 부족하다고 보고 예산은 이제 50명 규모에 맞춰서 국방부에 올해 사무실 내고 운영할 예산 한 70억 정도 예.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안을 보니까 이게 2년 시한이죠? 운영 시한이. 예, 2년하고 추가로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년이 언제부터 2년인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위원이 다 꾸려진 어제부터 아니면 그 이후에 지금 검증이 끝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은 법 시행일은 작년 9월 14일인데요. 예, 예. 법 시행일부터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임명하는 예. 그래서 위원회가 임명될 때부터 2년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네. 재판 출석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순자 씨는 남편이 민주화의 아버지라고까지 지금 발언하면서 국민들의 분노 사고 있는데. 네. 이런 전두환 씨 부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 역사적 결론이 난 문제인데 왜 전두환 이순자 부부가 이렇게 민주주의 아버지는 이런 말로 해가지고 또 공분을 일으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일부 정당과 또 극우 세력들이 보수적인 세력들이 5.18을 폄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순자 씨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국가폭력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아무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순자 씨 같은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법감정도 그렇고 내란 범죄자거든요. 예. 사면이 뭐 법공이 돼서 뭐 안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당에 천정배 의원이 계셔요. 예, 예. 사면 법권이 되어도 그 국립묘지 안장을 좀 제외하는 그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서 좀 그렇게 국가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게 맞는가? 네. 이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경환 최고위원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좀 보좌를 했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 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분명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김 대통령 항상 죄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과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다. 네. 그런 태도가 안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그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용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 몇 개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손금주 이영호 의원 민주당 입당 복당이 거부됐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그 순혈주의랄까요? 민주당의 그 이니셔티브, 개파 우선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그런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손금주 이영호 의원께서 초기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했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겠다. 호남에서도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그 가치들을 쉽게 포기한 게 잘못이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쪽에서도 이 손금주 이영호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네, 하던데. 저희들은 우리랑 같이 참여해가지고 예. 교섭단체도 만들고 특히 호남 그 지역 정치를 대변해 나가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했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분이 예. 민주당이 신청을 해서 거부당한 상황인데 그분들도 명분이 없는 일이고 예.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 개편 관련된 논의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정치개혁 특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네. 또 의원 정수 확대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뭐 그런 그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혁은 해야겠지만 특히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의원 정수 확대 이 부분을 반대하는 걸 내세워서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달 안까지 합의를 했는데 네. 지금 뭔 안이 나올지 저도 좀 자신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동의를 보내곤 있지만 네. 그럼에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의원이 그렇게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 예. 국민들이 한 17만 명 정도가 한 명 의원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10만 명 정도가 한 명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요. 네. 근데 우리 경우는 한 17만 명이 한 명의 의원 이런 상황이어서 의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특권이 나온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한 20% 정도 늘려야 된다. 360명으로 이야기했지만 예. 저희 당에서는 360명은 너무 많고 네. 한 10% 정도 330명으로 늘려서 연동형을 실시하는 네.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그래서 30명을 늘리다 하더라도 지금의 저희들 의원들이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 세비나 네. 또 보좌진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명을 늘리는 네. 예산은 증가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서 한다면 국민들도 양해를 좀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좀 토론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고통 가중시키지 말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뒷번호 4128번 쓰시는 분께서는 야당 몫의 추천위원은 야당 의원 추천위원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진상조사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추천돼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마지막 39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진상조사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네. 5.18의 진실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또 그 많은 폄훼 행위, 왜곡 행위가 없어지도록 네. 사실관계를 확증해주는 이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성원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응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최고위원.